도시철도 1호선이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까지 연장 개통됐습니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학년도 대학 입시의 첫 관문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전문대학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구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분석해봅니다. 2003년부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늘 쌀을 기부했던 키다리 아저씨가 숨졌지만 자녀들이 대를 이어 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달성군의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오늘 달성군까지 연장 개통했습니다. 정거장은 화원역과 설화 명곡역 두 개가 생겼는데 벌써부터 화원 지역을 중심으로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쪽 종점이 달서구 대곡동에서 2.62km 떨어진 달성군 설화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0년 착공 이후 2,368억 원을 들여 6년 만에 연장 개통한 겁니다. 화원역은 하루 4,800여 명, 설화 명곡역에는 5,9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면서 대구 전체 도시철도 이용객도 16,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까지 걸어 올라가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행복해요. 주변국도 5호선 도로의 교통량도 5에서 10% 정도 줄면서 수시로 교통 정체를 빚던 주변 도로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차량 운행 비용이나 통행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어 매년 230억 원, 앞으로 30년 동안 7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화원 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로 추진하는 화원읍 사무소 자리의 복합 용도시설 개발과 대구 교도소 이전터 개발도 탄력을 받고 역세권 민간 아파트 건설도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구의 산업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달성까지 서편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의 산업 지도를 확장하고 화원역 반경 2km 안에 화원동산이나 사문진 나루터 같은 관광 명소도 풍부해 관광 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요즘 대졸 취업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문대에 마음이 있다면 정원의 90% 가까이 뽑는 수시 모집이 오늘 시작됐는데 적극 노려봄직합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수능 마지막 모의평가를 치른 수험생들은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 상담의 한창입니다. 대졸 취업난 속에서 4년제를 졸업한 뒤 전문대로 유턴하는 경우가 많이 늘면서 처음부터 전문대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문대에 가서 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전문대를 진학하려고 하고요. 신경이 쓰였다면 이미 전문대를 포기했겠죠. 4년제보다 나흘 일찍 원서 접수에 들어간 전문대는 모집 정원 21만 1천여 명 가운데 84.7%인 17만 8천여 명을 수시 1차와 2차를 통해 선발합니다. 대구권 전문대는 수시 비중이 더 높아 그만큼 수시 지원 시 합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시에 전체적으로 한 90% 가까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남발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꼭 가고 싶은 학교, 꼭 가고 싶은 학과에 이제 지원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전문대라 하더라도 학과에 따라 3년제나 4년제도 있고 수능이나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거나 면접이나 실기만으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학력 인구가 급감하면서 전문대가 신입생 확보를 위해 수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본격 입시에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에 일할 곳이 없어 젊은이들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령 인구 비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5년 기준 대구의 인구는 246만 6천여 명. 5년 전인 2010년보다 1% 줄어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5년 전보다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가 9.9% 늘어 가장 높았고 경북은 1.1% 늘어 전국에서 7번째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이동도 빨라져 전라남도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1.1%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경상북도도 17.8%로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고령 인구가 5년 전보다 24.9%, 경북은 13.7%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 중 가장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중위 연령 지표에서 대구가 41.9세로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습니다. 가구원 수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경북은 30.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대구는 평균 이하인 25.8%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방부가 이달 안으로 사드 배치 제3 후보지를 최종 발표하는 가운데 사드 배치 반대 김천투쟁위원회는 오늘 성주 골프장 인근 마을회관 앞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천투쟁위원회는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김천혁신도시와 인근 농소, 남면 주민들의 피해와 김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국방부가 안하무인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와 전문가 그룹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김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경상북도는 자동차 튜닝 산업을 앞으로 지역발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튜닝 시장은 2012년 기준으로 미국 32조 원, 일본 14조 원, 한국 4천억 원 등 100조 원 규모로 매년 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으로 이번 브라질 올림픽에서 최초 2관왕을 차지한 선수, 바로 양궁의 장혜진 선수죠. 오늘 모교인 계명대학교에 금빛 귀환을 했는데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석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영 인파된 사이로 장혜진 선수의 모습이 보이자 환호성이 커집니다. 올림픽 2관왕의 귀환. 모교인 계명대학교는 모처럼 뜨거웠던 가을 햇살보다 더 뜨거운 환영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신일이 계명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혜진 선수의 성공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학교로서 더욱더 보람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 이름 빛내고 또 우리 국가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둘, 셋. 계명대학교 양궁부 연습장에 장혜진 양궁장이란 이름이 내걸렸습니다. 장혜진 선수는 뜨겁게 환영해준 모교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지도자들에게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을 쏘라고 하시는 유수정 감독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더 큰 지원과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밝힌 장혜진 선수의 소원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관심과 학생들의 열기.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동문을 향한 뜨거운 환영식 열기는 침체됐던 대학 스포츠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명절 때면 늘 소리 없이 쌀을 기부해온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는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 선행을 이어가면서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대구 수성구민운동장에 쌀 2,000포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추석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나타나던 모습으로 이북 출신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린 박모 할아버지가 늘 기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할아버지가 아니라 60, 70대인 자녀들이 쌀을 전달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94살의 나이로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북 오도민 출신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행을 이어오던 선친의 뜻에 따라 자녀들이 대를 이어 기부에 나선 것입니다. 14년 동안 기부된 쌀만 2만 5천 포, 6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의 선행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내시는 걸 너무 싫어하시고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냥 난 모르게 그냥 하고 싶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뜻을 존중해 주는 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대를 이은 선행이 각박해진 우리 사회에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환경단체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영주댐 부실 시공과 내성천 모래유실 실태 조사를 한 데 이어 오늘은 달성보에서 4대강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과 더민주 소속 의원 4명은 오늘 오전 달성보 인근 도동서원에서 녹조와 뻘로 뒤덮인 강변 토양에 시료를 채취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이고 낙동강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부터 낙동강 달성보와 합천 창녕보 구간에 발령 중이던 수질내부제 관심 단계가 최근 조사에서 해제 기준 아래로 떨어져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12호 태풍 남태운의 영향에 따른 잦은 강우와 기온 하락 등으로 남주류 세포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정도 단속했으면 그만둘 때도 된 것 같은데 원산지를 속인 업자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데요. 단속 현장에 권윤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식육점.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반이 한우 2만 원어치를 샀는데 알고 보니 미국산 쇠고기였습니다. 왜 수입산 국내산을 주 진열대에는 국내산 육류만 파는 것처럼 표기하고 있지만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수입산이 잔뜩 나옵니다. 북구의 한 식육점에서는 칠리산 삼겹살에 칼집을 내는 방법으로 가공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이거는 저거고 이건 칠레 거예요? 이거 칠레 건데 왜 다 국산이라고 해요? 경북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최근 20여일 동안 농식품의 원산지와 축산물 이력 표시 상태를 점검했더니 무려 100건이 적발돼 지난해 46건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수입쌀을 국산이라 속이는 등 떡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값싼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이번에도 단골처럼 등장했고 일반 농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성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수입산 농축산물을 포장하면서 잘 보이는 부분만 국산으로 채우거나 단속을 피하려고 밤에만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행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에 일어난 화재의 11%는 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안전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2,200여 건이 발생해 100여 명의 인명피해와 161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일어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오늘 상생협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원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공유했는데 신용보증기금과 대구시, 대구은행이 함께하는 메디시티 금융지원사업과 한국장학재단과 대구테크노파크의 지역 우수인재 스타기업 히어로 양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대구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A군 어머니는 평소 동급학생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했었고 지난달 초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A군이 학교 외적인 문제로 위클래스 상담을 받아왔고 동급학생이 툭툭 치거나 발로 찬 적은 있지만 학교 폭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학생 진술을 듣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극단적 선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올해 대구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7조 2,362억 원의 예산을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제3회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교실 증축에는 80억 원을 줄이고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부족한 학교 운영비 70억 원을 늘려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달성군 선거구에 출마한 A씨는 지난 1월 27일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 봉사단 모임에 찾아가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비 7만 5천 원을 내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로 69살 조희팔의 친형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조 씨는 2007년 8월 조희팔에게서 20억 원을 받아 국내의 한 중소기업에 투자해 2억 원의 이익금을 만들어내 모두 22억여 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희팔 가족이 구속된 건 아들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